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뉴로 피드백 진행하고요. 어, 제가 뉴로 피드백 훈련을 기적을 만드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땡땡 소리 나는 것을 저는 나에게 맞춘 기적의 주파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준비.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훈련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음, 조식호흡법, 그 다음 내 이완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기적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준비를 했으니까 전개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네, 이런 능력들을 한번 보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어떻게 기적을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기적 준비, 기적 전개, 기적 완성, 그다음 그 완성을 어떻게 공고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행 전략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것은 뇌 측정 중에 뇌 기능 측정이었고요. 뇌 기능 중에 저희는 뇌파를 통해서 뇌를 기능 측정합니다. 그다음 이제 조절하는 거에서는 침습, 비침습, 자가 뇌 조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자가 뇌 조절, 우리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침습, 비침습이고요.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 아주 극대화시켰다. 이걸 보는 것이 자가 뇌 조절,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일방적 자극입니다. 내 뇌가 변하든 말든 그냥 쏘겠다. 초음파를 쏘겠다. 전기 자극을 가하겠다. 예, 자기장을 쏘겠다. 예, 이쪽이고요. 자가 뇌 조절은 이 신경을 계속 훈련시켜서 공고하게 하는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 들어가기 앞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이죠. 히포크라테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떤 병이도 고칠 수가 없다. 의술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 스스로의 치유 기술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만병을 다스리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네 가지 보물에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제일 처음 뭘 해야 하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올바른 길을 찾은 뒤 그 길로 나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고요. 그 긍정적인 마음은 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이 나를 고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의사다. 내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뇌가 스스로가 고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뉴로 피드백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사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뉴로 피드백 역사가 이제 50년, 60년이 돼가고 있고 수많은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나 반대하는 여론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시발점,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몸이 이 책 제목처럼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합니다.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은 간 80%가 손상되어도
8주면 재생이 되고 면역계인 과립군은 3일, 혈액의 주요 성분 적혈구는 120일, 18개월이면 인체 구성요소의 98%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한 재생,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자연 치유력에 대한 확고한 근거, 확고한 실험, 확고한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몸 안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면역력을 강화한 모임,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데요. 이즈미에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말로 생명의 샘물이라는 모임이고요. 어떤 분들이 모이시냐면 말기 암 환자들이 모입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 포기한 분들로 스스로의 치유로 살아가겠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 2달 안에 죽는다. 이제 치료는 못하겠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라. 이런 분들이 생존율 95%의 놀라운 치유 기록을 선보입니다. 일본 내 가장 큰 암환우 모임으로서 10년간 생존율이 95% 경이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병원에 가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시한부 판정.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10년간 생존하면서 다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또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다 평온하고 충만한 아주 행복한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암 환자입니다. 이까지 암으로 죽는다면 말이 되는가? 의사가 못 고치면 내가 고치면 된다. 이 모임에서 제시한 암 치료의 비결은 마음을 다스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마음 개선, 식사 개선, 운동하기 세 가지입니다. 마음 개선은 뭐냐면 뭡니까? 암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회장 다케시는 암을 극복하는 일의 60%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것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저자는 해온 가운데 의사 출신은 대부분 사망했다며 암은 고치지 못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그런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 치매는 못 고친다. 치매는 못 고친다. 파킨슨은 못 고친다. 지적장애는 못 고친다. 발달장애는 못 고친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아, 발달장애로 평생 사시고, 지적장애로 평생 살고, 경기선 질환으로 살고, 못 고치는 거야. 암, 못 고치는 거야. 하지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칩니다. 다 고쳐요. 네. 그 고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파낙톡스를 선택하고 파낙톡스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파낙톡스 일을 하고 계신 10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치매를 고칠 수 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마음 개선.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서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편안한 마음을 가장 강조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낫는다는 각오로 마음을 굳건히 먹습니다.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체내에 분비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변하면서 면역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심리신경 면역학, 정신신경 면역학이 밝힌 과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식생활 개선으로 현미와 야채 위주의 식생활이 바뀌고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걷고, 요가하고, 여행 가고, 노래 부르고, 웃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온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면역을 높이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약 드시면 더 일찍 죽습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하는 거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개선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 의사 271명에게 자기 자신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270명 의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답니다. 도쿄대학 의학부 소속 교수 4명은 수천 명이나 되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정작 자신들이 암에 걸리자 항암제를 거부하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칩니다. 재밌죠, 여러분? 제가 고친 사례입니다. 뉴로하모니, 뇌종양, 시한부 판정 할머니. 네. 88세, 88세 뇌종양의 혹이, 예, 6cm 정도, 7cm 혹이 엄청 크죠?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진단 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완전히 종양이 없어졌다며 의사도 정말 희한하다고 했다네요. 신기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다들 놀랐어요. 아침에 소식 듣고. 그래서 2020년 11월에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 불가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종양이 커지면 2, 3개월. 뉴로피드백 훈련 시작 후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인지 능력, 신체 변화가 생깁니다. 뉴로피드백 2개월 결과 검사 결과 종양 크기가 1cm로 줄어들었고 4개월 됐을 때 뇌의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누가 고친 겁니까? 누가? 나 자신이. 내가 내 몸이 의사다 생각하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나 자신의 위대함.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계는 없다. 네, 한계를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계를 지어놓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어르신, 그 다음에 가족 분들은 된다는 믿음을 갖고 똑같습니다. 네. 무슨 생각을 했냐? 나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 최선의 노력, 의사나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주도적으로 자연 치유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거죠. 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여러분, 자신을 믿냐, 안 믿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 자신의 위대함을 믿으면 뉴로 피드백을 알고 하실 거고, 안 된다.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뉴로 하모니를 안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의 뇌를 믿고 신경세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생성된다는 것과 뇌 신경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무한한 힘을 이해하고 깨우는 훈련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림 모양이 점점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네. 멈춘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커져 보입니까? 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아침 해라는 그림인데 중앙에 있는 하얀색이 네, 이쪽에 있는 하얀색이 이쪽에 있는 하얀색보다 더 밝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똑같이 보입니까? 혹시 밝게 보이시는 분? 네, 똑같은 거죠. 예, 이쪽 하얀색이나 이쪽 하얀색이나 똑같은 거고요. 네, 이 그림은 네,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그림은 없죠. 네, 그냥 하나의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후두 옆까지 걸리는 시간이 0.04초입니다. 네. 그 0.04초, 그 찰나의 시간에 우리의 전두엽이 판단을 내리게 되죠. 네. 그 찰나에 뇌가 개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험을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버드 심리학과 앨런 레옹 교수가 호텔 청소부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A팀하고 B팀으로 나눕니다. 네. A팀은 A팀에게만 교육을 시켰고 B팀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호텔 청소부에 있던 분들이 뱃살, 고혈압, 과체중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상담원을 상담해서 이 침대 시트 가는 이 15분 동안의 훈련은 40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청소기 돌리는 것은 15분 걸리는데 50칼로리가 되면서 하루 평균 이 호텔을 청소하는 것은 2시간 반 동안은 엄청 좋은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 권장 운동량이 30분인데 여러분들은 돈도 버시면서 2시간 반 동안 엄청난 좋은 훈련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A팀에게 설명을 하고 B팀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달 동안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은 청소부들은 1개월 후에 모두 체중, 체지방, 허리 둘레가 줄었습니다. 혈압도 평균 10으로 줄어들었고요. 일상생활에는 변화가 없었고 평소 생활대로 했었고 바뀐 것은 오직 뭡니까? 네, 생각입니다. 청소 효과에 대해 듣지 않은 다른 호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을 네, 좋은 운동이라고 바꾸자. 예, 고된 노동을 좋은 운동이라고 바꾸자 만성병이 저절로 나은 거고요.
생각이 변하면 실제로 몸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낸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에 이제 힘을 받고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험은 시간을 돌리는 실험이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다. 그 50세의 시간을 돌려서 다시 25세로, 30세로, 40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놀라운 실험이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나이를 거꾸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뭐라고요? 신체 나이를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된다 하시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뇌에서, 우리 뇌에서, 좌뇌 우뇌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아주 성공적인 그런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우리 온 몸에, 온 세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안 된다. 그건 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이 우리 온 몸에 들어가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세포에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엘렌 네오 교수가 우리의 긍정적 마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건강이 긍정적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긍정 심리학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도, 지금이 아니라 영원히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내세요. 7, 80세 고령자 대상, 고령자 대상으로 별장에서 일주일 실험을 합니다. 제대로 걷기 힘드신 분들이었고요. 기력이 없어서 가족에게 의지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25년도에 70세, 80세가 아니고요. 1979년도에 7, 80세니까 뭐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거의 100세 정도 되신 분들이겠죠. 20년 전에 일반 가정을 완벽히 재현한 별장으로 이동을 해서 흑백 TV, 당시 20년 전에 뉴스, 20년 전에 스포츠 경기, 20년 전에 인기쇼, 20년 전에 라디오를 틀어주면서 이분들에게 20년 전으로 정말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냐 했는데 점점 그 당시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환경, 그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뇌로 들어오면서 뇌가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이분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어떻게 바뀌냐? 실험 결과 참가한 8명 노인들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등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향상이 됩니다. 서서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참가자 전원 건강 지수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20년 젊어지고요. 꾸부정했던 허리가 펴져 버렸습니다. 시력이 0.3, 0.4였던 분들이 0.8 이상, 1.0으로 다 올라갔고요. 이명, 약청, 난청 이런 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관절이 유연해지고 관절염이 호전됐고 근력과 혈압이 개선되고 기억력, 인지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얼굴 주름이 펴지고 허리가 꼿꼿하게 그리고 지팡이를 버리게 되는 일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뇌파를 하면 뇌파 뉴로하모니 하면 시력이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뉴로하모니 안 해도 시력 좋아집니다. 안 해도 시력 좋아져요. 이거 하면 뭐 이명이 낫냐? 이거 안 해도 나요. 안 해도 나요. 키가 커지냐? 근데 키가 커지냐? 허리가 펴지니까 키가 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얼굴 주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뭐 항노화, 영노화 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20년 전에 별장 하나 잘 꾸며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그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인체, 우리 몸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간들이고 위대한 존재구나.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그 왜 모를까? 에 대한 내용은 이 자본주의와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몸의 시계까지 되돌려 며칠 만에 젊어진다는 기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는 실험이었고요. 바로 영국에서, 영국 BBC에서 더 영스 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합니다. 이때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에서 의지해오던 팔순의 여배우가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 걸어버리고요. 거동이 어려웠던 원로 방송인이 무대에서 일주일 만에 탭댄스를 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뇌파 안 했습니다. 뭐 약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이게 뇌의 힘이에요. 뇌의 힘. 근데 뭐 뇌파 훈련을 해서 뇌졸중을 2달 만에 뭐 마비된 손을 풀게 했다?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어요. 일주일이면 해야 합니다. 그 일주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들 거냐? 라는 것은 여기에 어떻게 참가시킬 것이냐. 이분들이 정말 이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로 피드백의 가장 큰 사업은 뉴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먹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될 수가 없죠. 훈련을 하면, 뉴로피드 훈련을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걸. 여기에 안 해도, 옆에서 웃는데,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안 해도 다 낫는데, 뇌파까지 하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병원에다 맡겨버리고 약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거를 2013년도에 EBS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네. 황혼의 반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요 이제 6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해보는 거죠. 그랬는데 86세 할머니가 성형수술한 것 같은 결과로 의사들이 놀래버립니다. 혈압이 낮고 근육량이 적었던 그녀는 일주일 만에 정상 혈압으로 오고 근육도 0.4kg 증가하고 하체에 힘이 생기고 시력이 0.4에서 0.8로 좋아집니다. 가장 좋아진 것은 뇌 기능인데요. 뭐가 좋아지냐면 전두엽 관리 기능, 언어 유창성, 시각적 학습 능력, 언어적 학습 능력, 균형 감각. 이게 네. 즉 마음의 시계를 돌리면 몸의 시계도 돌려진다. 여러분은 몇 살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살로 사실 겁니까? 90세? 마음 먹으십시오. 난 90살이다. 아니, 난 120세다. 나는 25살. 나는 40살로 살겠다.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딱 정하면 뇌는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요. 뇌 구조, 뇌 신경 전달 물질, 뇌 호르몬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면 뇌는 늙어가는 거야라는 아주 그 원시시대 같은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젊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 늙지 않는다. 네. 제가 제가 이제 이 훈련 시킬 때 각오를 시킵니다. 각오. 예. 각오를 꼭 쓰고 매일매일 쓰고 훈련하고 훈련 결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마지막 시간에 1시간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4년 차였던 그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31살, 그때가 31살 정도 돼 있고요. 혼자 다니질 못해서 부모님과 꼭 몇 년을 같이 다니시던 그 여자분인데, 뵀을 때 이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예,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마스크 딱 쓰고, 얼굴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4년 차, 5년 차, 지금 현재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게 나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공황장애 10년 차, 20년 차든 4년 차든 100일이면 끝납니다. 예, 가야겠습니다. 100일. 진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안 믿으시면 약 드시고요. 믿으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뉴로 피드백을 믿지 마시고 당신의 뇌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뇌가 뭐 하는 건데요? 뇌가 당신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조절 능력이 좋아지면은 이거 무조건 좋아집니다. 하고 사례,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훈련 딱 2주 만에 잠을 이제 푹 자게 되고요. 그 다음 한 달
지나니까 다른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인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인증. 이인증이 뭐냐? 이인, 사람인,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내 몸에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인증, 뭐 귀신이 있든 뭐가 있든 이거 여러분 뉴로하모니 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쉽죠?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항상 어, 급할 때 약간의 심장이 막 뛰는 공황장애 증상이 날 때 제가 뇌건강 2단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건강 2단계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 할 때 심장이 엄청 잠잠해져요. 신기해요. 이렇게 연락 오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뛰어요. 진짜 전문인 말대로 3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믿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한 시간,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한 시간, 누르하모니 적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뇌이완, 집중력, 기억력, 뇌건강 1, 2단계, 성장, 호르몬 밸런스, 요거를 저희가 뉴로하모니 1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2단계는 아예 뇌를 IQ 150인 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 3단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1단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뉴로피드백은요. 계속 반복드립니다.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관에 참여할 수 있고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뉴로피드 훈련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의 기능이 뭐가 된다? 정상화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 저희 뇌파 조절 기법은 DTC 네, 이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하여 주는 뇌파입니다. 뇌파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기준값을 달리해서, 달리해서 좋은 뇌파는 계속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계속 줄여주는 실시간 뇌파 조절 기법을 쓰고 있고 여기에 AI를 넣어서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해서 뇌파가 목표한 수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 유일의 뇌파 훈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뉴로와 피드백의 합성어입니다. 뉴로는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신경. 바이오 피드백은 대먹임. 네. 즉, 바이오 피드백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나 자율신경계의 신호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체온, 근전도, 심박수, 심전도 등에 쓰입니다. 뉴로 피드백은 바이오 피드백은 내가 또 좀 이따가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뇌파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해서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특정 뇌파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근데 이거 조절을 여러분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처음에는 뇌파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게 커지고 신경망이 딱 만들어지면 아, 감마파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겠다.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뇌파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해서 스스로 특정 뇌파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신경망을 발달시켜 뇌 자신의 항상성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상성이 뭐냐? 항상성.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뇌와 인체 간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조절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생리적 기능들이 일정한 상태로 항상 똑같은 상태, 일정한 상태로 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길항작용이 나와죠. 길항작용. 이 뇌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뇌로 전달이 되고 뇌는 어떻게 이걸 조절할까? 예. 계속 피드백하는 거죠. 네. 예. 길항. 뭐더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의 첫 번째 발견은 파블로프 박사. 조건 반사죠. 예. 강아지들 밥을 먹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쳐주니까 그게 이제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이 돼서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면서 뛰어오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 스키너 박사의 1930년대 조작적 조커나 이론이 바탕이 됩니다. 1934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시대의 매튜 박사와 아드리안 박사가 뇌파 측정기를 제작해 뇌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하루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게 해봤는데 그러자 알파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뉴로피드백 원리입니다.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나오면 그것을 사용자에게 다시 소리나 시각적인 것으로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뇌의 특징입니다. 마치 팔프로 박사가 발견한 조건마사와 같은 것으로서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는 거죠.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인 반사회로가 종소리와 연결돼서 조건 반사회로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 반사회로가 강화돼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죠.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뇌파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알려주면 뇌에서 그 뇌파에 의한 회로가 발달되고 계속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 특정 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뇌에서 특정 뇌파가 나올 때 땡 소리를 알려줘요. 그럼 다시 이 땡 소리는 뇌로 들어가요. 그럼 뇌는 이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지냐? 생존, 적응, 살고 적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환경과 비슷한 상태로 적응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그게 뇌예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네. 조절하기 위해서 환경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V 화면에서 아주 슬픈 장면이 나온다. 시각과 청각으로 우리 뇌로 딱 들어오면 뇌는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나도 슬퍼지죠. 환경이 슬퍼지면 나도 슬퍼지고요. 환경이 아주 극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열광적인 장면이 나오면 나의 뇌도 아주 네, 이런 열광적인 환경에 적응돼서 그런 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모티베이션,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좋아해야 돼요. 네.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실금 치료할 때 쓰이는 건데요. 항문 괄약근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피검자에게 항문을 조이도록 해서 괄약근을 수축시키는 상태에서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근전도가 증가하면 땡 소리를 내서 피검자에게 괄약근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했음을 알려줍니다.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괄약근을 수축하라고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면 괄약근을 잘 수축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고 점점 괄약근의 수축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요실금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뇌파도 문제성 뇌파가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 필요한 뇌파는 어느 정도인지를 뇌파 분석을 통한 다음에 이분이 알파파가 부족한지 SMR이 부족한지 저베타가 부족한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파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알파파가 나오면 땡 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되고 알파파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피검자는 땡 소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검자가 인지함에 따라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파가 변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스스로 뇌파 조절이 가능해지고 뇌파에 따라 해당 신경망이 발달해서 뇌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뇌파를 측정하면서 아, 그때가 가장 좋은 집중력 상태야. 그때 써야 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지금 써야 돼. 이때 그 느낌 알았어? 그 느낌, 이 느낌, 지금 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활을 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뇌 인지 작용에 의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뇌는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처리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자극만을 최종 처리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뉴로하모니는 뇌에게 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기만 합니다. 자극이 아니에요.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뇌파로 막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 수준인데 여러분들은 아니요. 뉴로하모니는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알려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지하면 그 조건에 따라 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이게 뇌의 특성입니다. 인지해야 돼요. 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 스스로를 뭐 하려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 스스로를 적응시키기 위해 반응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게 된 것이 뇌입니다. 적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면서 하면 되냐? 자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할 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인지가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꼭 이거를 인지하려고 몰입을 하면 최고 좋으나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자폐나 ADHD나 치매 노인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땡, 땡, 땡 이 소리가 계속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무조건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야 하고요. 예, 자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지작용에 의한 피드백 훈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작업 기반 나누십시오. 뉴로 피드백 훈련 여기에
하나의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뇌가 부위별로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는 신경망이 형성되어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죠. 이 신경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경망들이 해당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이 세포들이 세포 하나만 뭐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 개가 수많은 세포들이 동시에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즉 뇌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파, SM알파, 저베타 이게 각기 다른 신경 회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알파, SMR, 저베타 훈련 시 원하는 뇌파가 나오면 청각, 시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다시 뇌는 이 해당 작업을 하면서 이 수많은 세포들이 동시에 뇌의 구석구석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 전체 아니면은 뇌의 특정 신경망에 관련된 세포들이 발화한다.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 전두엽은 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만 훈련시켜도 뇌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모든 부위까지 끝까지 훈련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뇌의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무엇을 하면 작업을 하면서 신경회로를 작동시켜 발달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마를 발달시켜야겠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기억력. 이 기억력 훈련, 기억력이라는 이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뉴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바로 작업이죠. 그래서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즉, 여러분, 기억력은 기억이라는 작업을 계속 해야만 이 기억을 하려고 해서 세포들이 모이고 신경망이 짜지지 그냥 뇌파 훈련만 한다고 해서 기억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뇌 부위를 발달시킬 거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하나, 소프트웨어 둘, 소프트웨어 세 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뇌의 구석구석, 뇌의 부위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전전두엽, 이 프로그램은 후두엽, 이 프로그램은 시상하부와 변연계, 이 프로그램은 해마와 편도체에서 내가 해마 부위를 발달시키고 싶다 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내가 전두엽 쪽을 발달시키고 싶다 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파 조절과 작업 기반 뇌훈련을 결합시켰습니다. 뉴로하모니는 뇌파를 조절하면서, 즉, 알파파, 세타파는 아니고, 알파파, SM알파, 저베타, 이런 뇌파 조절과 작업 기반 뇌훈련을 통합해서 작업 기반, 내가 해마를 발달시킬 것인지, 내가 주의력 부분, 아니면 집중력 부분, 이런 훈련을 통합해서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경회로를 활용하여 전두엽 훈련만으로 뇌의 전체적 훈련이 가능하고 나에게 부족한 기능을 선택해서 발달시킬 수가 있어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파 조절에 의한 신경망을 발달시킵니다. 뇌파는 함께 활동하는 뉴런들의 시냅스 후 전압의 일정한 총합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 세포와 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 주고받을 때 전기 신호가 나온다. 그런데 이 전기 신호는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이 세포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많은 수의 뉴런들이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뇌파는 강하고
느리게 나옵니다. 왜? 쉬고 있으니까. 왜? 많은 수의 뉴런들이니까 많은 수의 뉴런들이 강하고 크게 나오고 쉬니까 느리게 나오는 거죠. 이게 델타파. 근데 작업을 쫙 하고 있을 때 특정 뉴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특정 많은 수의 뉴런이 아니고 특정 뉴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약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베타파가 나온다. 그래서 뇌파는 뭐와 관련이 있다? 뉴런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망과 발달과 관련이 있다.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살짝 조금만 건드려도 전체가 다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적은 수의 뉴런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정보 처리 효율이 높고 뇌파 세기가 약하고 빠릅니다. 네. 근데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문제를 하나 줘요. 이런 뇌하고 막 연결이 잘 된 뇌하고 수학 문제를 딱 던져주면 딱 머리를 막 굴려다가 답이 딱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일로 갔다가 모르겠는데 일로 갔다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안 되죠. 많은 수의 뉴런들이 작업에 참여해야 되죠. 안 되니까 야 이쪽으로 생각해봐. 이쪽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정보 처리 효율이 낮게 됩니다. 뇌파가 강하고 느리죠. 그래서 훈련 모드를 결정해서 특정 뇌파를 조절하는 것은 세포와 신경망의 발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뇌파 훈련은 뇌세포와 신경망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훈련을 해보니까 신경망이 발달하더라. 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뇌에서 이런 뇌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지 같은 신경망이 발달된다. 그래서 신경망의 발달이 바로 인간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뉴로 피드백의 뉴로 피드백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킨슨 환자, 이 뇌파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뇌파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뇌 운동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밤에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예전에 혼자서 누웠다 일어났다도 안 됐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양체질 반신욕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엔 둘 다 안 됐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던 두 다리가 많이 편해졌고 아침 약을 늦게 먹어지고 걷는 것도 정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걷는 것도 정상. 예전에 아침에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걸음도 종종 걸음과 두 다리가 너무나 저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이분 기억나는데 여러분 이 파킨슨이 한번 걸리면 삶의 질이 완전히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걷는 것도 정상. 얼마나 이분에게 행복과 감동을 줬겠습니까? 그분 가족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듯 좋아지다면 완쾌도 멀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명 뇌파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뒤에서 델타 세타파가 엄청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없어졌죠. 예. 이 이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뇌파를 보면 눈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뉴라문의 2, 3개월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4개월 지나고 5개월 된 차에 이제부터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조금 들리긴 했지만 신기하게 3분의 2 가량은 들리지 않았어요. 불면증도 자연 치유되면서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반년을 넘게 뉴로피드백을 받으니 매사가 너무 행복하고
지옥에서 벗어난 느낌이 됩니다. 이제는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명, 논문이죠. 뉴로피드백, TMS, 자기장, 그다음에 TDCS, 전기자극.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뇌에다가 막 전기 막 쏘고, 막 자기장 쏘고, 예. 나의 뇌는 변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변하든 말든 그냥 막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3개월 지나면 효과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자꾸 기억을 해야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지. 뇌에다가 자기장, 여러분, 원적외선 방에 앉아 있으면 찜질방 가서 적외선 방에 딱 앉아 있으면 원적외선 쏜다고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갑자기 수학 문제가 막 풀려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을. 그래서 저희가 그럼 고스톱 치는 건 좋아지냐? 고스톱 치면 치매가 좋아지냐? 고스톱 배울 때는 좋아집니다. 고스톱을 완전히 배운 다음부터는 색깔 맞추기죠. 색깔 맞추기. 뭐가 좋아집니까? 네. 하여튼 S 시작된 논문에서 이명 치료로 TMS와 뉴로피드백 비교 결과 뉴로피드백 치료가 훨씬 더 좋다. SCI 논문 여러분. 뒤에 소리 나시는 분 뇌파 의원하러 가십시오. 치매 여러분.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치매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바이오피드 훈련에 따른 뇌파 변화, 뉴로피드 훈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뉴로피드 훈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뭐 노인들의 뇌기능 증진 효과, 명상 뉴로피드를 이용한 명상 훈련이 기억력, 집중력 어떻게 되는지, 뉴로피드 프로그램이 노인의 뇌 각 활성, 각성,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조만간 2, 3년 안에는 우리 전 국민이 뉴로피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돌리면 몸의 시계가 돌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살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몇 살? 이 마이클 머지니치라는 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경과학자로 2016 카브리상 수상자입니다. 예, 노벨상, 제2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카브리 수상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25세 지금 20세 되신 분이 이렇게 안 되고 나이가 50세 이상 되신 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마음의 시계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뇌 훈련하면 젊어지고 다 낫고 뇌기능 정상화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되냐,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은 멀리 하십시오. 네.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뇌과학계에 아주 지금 석학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파낙톡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TV에서 서울대 임창환 교수님, 한양대, 아니 서울대 김희찬 교수님, 한양대 한대 임창환 교수님, 저희 박병 박사님 이 세 분이 TV에 나오는 날이 이제 생길 겁니다. 강력한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 행동이 뭐가 됩니까?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죠. 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뉴로피드 훈련은 단기적으로 정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뇌의 구조까지 변화한다. 여러분 뇌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아시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임창완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전부 다 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네. 뇌의 구조까지 변화할 수 있다. 네. 잠깐 쉬었다가, 8시 15분부터 이제 호흡 훈련, 뇌이완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호흡 훈련과 뇌이완 훈련은 무조건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 내가 어떤 목적으로 훈련을 할 때 이 두 가지 호흡 훈련과 뇌이완 훈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훈련을 하는 것이다. 두 개. 그래서 기적의 준비라고 했죠. 호흡, 뇌와 우리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넣어주고, 즉, 뛸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뇌이완, 우리 뇌 속에 있는 쓸데없는 신경망들을, 쓸데없는 잡념,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없애버려서 완전히 뇌를 맑은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기적의 준비입니다. 그 다음, 뇌가 완전히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로 이제 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적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식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뭐 뇌호흡, 이쪽은 이제 단월대에서 하는 거고요. 파나톡스에서 하는 호흡법은 조식 호흡법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조식 호흡법이 뭐냐? 우리 민족 고유,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 호흡법입니다. 이따가 조와 식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일단 호흡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뇌로 들어간 피의 양이 한 2000리터. 엄청나죠? 피가 하루에 이 드럼통 10개 분량, 이게 뇌로 들어갑니다. 145억 개의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피는 산소를 싣고 머릿속으로 들어가는데, 뇌에 산소가 결핍되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산소 결핍이 되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요. 일단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사가 시작되고, 5분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전멸해버리고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뇌의 산소가 약간만 부족해져 약 7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파괴되고요. 그 결과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두뇌는 산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바로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뇌 머리에 두통이 생긴다는 것은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두통과 치매가 이 호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폐의 크기가, 여기 이제 아더 가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거죠. 20세 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20세 때 쉬는 숨과 40대 때 쉬는 숨, 60세 이후에 쉬는 숨이 같냐 다르냐는 거죠. 다르다. 왜? 심폐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강하게 됩니까? 약하게 됩니까? 약해지니까. 그래서 20세 때 100이었던 것이 40세 이후에는 25% 정도 감소하고 60세가 되면 50% 감소한다는 거죠. 즉, 산소가, 산소가 40세가 되면은 20세에 비해서 25% 감소하고 60세가 되면 50% 감소한다는 겁니다. 산소 양이. 그래서 똑같은 시간 숨을 쉬어도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산소를 훨씬 적게 들이마시는 거고요. 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몸에 30조 개 넘는 세포가 있는데 다 산소를 먹고 살아갑니다. 산소가 결핍되면 세포들은 죽어가는데 이때 성장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인데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냐? 암세포가 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몸이 산성일 때고 다른 하나는 산소가 부족할 때였다. 인간의 건강한 세포를 떼어내서 산소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더니 바로 돌연변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었다는 거죠.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네,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단백질을 갈취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 60세가 되면 산소의 양이 50%나 감소한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암세포가 엄청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 없애려면 뭐 해야 한다? 산소를 보충해야 한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 왜? 두뇌 스트레스, 두뇌의 산소가 대량 소모되면서 두통이 생기고요. 암세포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 산소 없이는 단 1g의 지방도 태울 수 없다. 그래서 내장 비만이 촉진이 되고요. 복부 비만,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왜?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니까. 만성 피로, 에너지원의 90%는 산소에서 비롯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만성 피로. 행복감 저하,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서 불안, 우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전부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입으로 해야 하느냐? 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스탠퍼드 의대 코과학 연구 책임자 제임스 네스티가 이 실험을 합니다. 10일 동안 입으로만 호흡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입으로만 호흡했더니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수치가 급상승하고 콧속 디프테리아균이 증가하고 혈압이 치솟고 심박수 변동성이 곤두박질쳤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구의 40%가 만성 코막힘 그리고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이러스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음식처럼. 하지만 코는 결굴이 있어가지고 다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코는 입과 달리 코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고 1차 보호막이 되어 습도를 조절하고 감염도 예방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때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것부터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호흡이 짧아져서 길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능한 만큼 조금씩 천천히 느리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하고요. 어지럽거나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3초가 편해지면 4초로 가십시오. 4초가 편해지면 5초로 가는 겁니다. 코로 들이지 마시는데, 코로 부드럽게 들어 마시는데 3초가 부드러우면 4초,
5초, 6초 가야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 6초 하시는 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한테 맨날 오는 질문들. 이번 달에 3초, 다음 달 4초, 다음 달 5초 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목표를 세워서 하셔라. 이런 얘기인데 전무님이 이번 달은 3초, 다음 달 4초라고 해서 4초 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 달 힘든데 또 5초 하는데 너무 힘들고 6초 때는 못 하겠어요. 하, 그게 아니라 3초가 편해지면 4초로 가고 이제 4초 호흡을 하다가 4초가 쉬워지면 5초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조식 호흡, 고를 조자, 숨 쉴 식자, 숨을 고르게 쉬어라. 예, 조식이라고 합니다. 코 호흡을 해야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젊어집니다. 입 호흡하면 몇 년 늙습니까? 10년 늙는 겁니다. 혹시 밤에 어,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있습니다. 아니면 테이프가 있어요. 입을 닫고 이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조식의 직접적 목표는 호흡의 빈도를 줄여 힘들이지 않고 예, 이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도록 훈련하여 마음이 신체 활동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흡법은 언제든지 하십시오. 꼭 뇌파 훈련할 때만 10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사하시고 뭐 산책 가시잖아요. 뇌파 측정기 필요 없습니다. 예, 호흡 훈련할 때는 뇌파 측정기 필요 없어요. 편안히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훈련하는 것이 조식호흡법의 목표입니다. 아셨죠? 지금도 하십시오. 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이왕이면 좋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가 우리 뇌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도시보다는 어디에 산소가 많습니까? 산에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산 여러분 등산 가면 기분이 어때죠? 도시 회색빛 도시에 꽉 막힌 곳에 있다가 여기 산만 가도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고요. 왜? 산소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입맛은 어떻게 돼요?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면 입맛도 좋아지죠. 그렇죠? 기분도 좋아져서 싱글벙글 하고요. 그렇죠? 이게 산소의 힘입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10분만 해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도식 호흡 방법. 3초 들이쉬고 3초 내쉽니다. 코로만 합니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고르고 깊이 끊어지지 않게 호흡을 합니다. 가득 들이마시거나 완전히 내쉬지 않습니다. 아랫배를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흡 자세,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허리를 너무 곧게 펴지 않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같이 들이마시고 내려갈 때 같이 내쉬면 되겠습니다. 평상시 호흡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호흡기를 3초 들숨, 3초 날숨으로 늘려서 인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게 됩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뇌가 피곤하거나 노화된 경우는 졸립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할 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은 뇌가 피곤하거나
노화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머리가 맑고 깨끗해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침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이나 업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기초 율동이 분명해지고 잡파가 사라집니다. 느린 뇌파와 빠른 뇌파가 사라집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명상 상태인 세타파 상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훈련할 때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호흡 훈련할 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들이마신 산소가 여러분의 뇌와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상상을 하시면서 호흡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호흡 훈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뇌파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다이나믹 스트레스 홀드 컨트롤 기법은 제가 이제 실시간 임계값을 설정해 준다고 했죠. 네. 실시간인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1초를 256번을 자릅니다. 실시간 따라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임계값 자동 조절 기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알파파 훈련을 한다 했을 때 알파파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지점이 5다 하면은 끌어올려야죠. 더 잘 나오게 임계값을 5.5 정도로 끌어올려서 땡 소리 나면 여기 자꾸 내려가는 것도 이거 4다. 그러면 4.7. 여기가 2다. 그러면은 2.5 임계값을 높여서 점점 계속 끌어올리면서 최고치 상태로 점점 끌어올리면서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뇌파가 뭡니까? 서파. 델타 세타파는 임계값을 설정해서 점점 내리고 그 값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임계값을 설정해서 그 값을 또 내리는 그런 것을 1초에 256번 짜려서 하고 있다. 사람의 뇌파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아요. 훈련자가 따로 훈련 설정을 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훈련해도 지속적으로 뇌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파나톡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누르하모니 말고 타 회사의 누르 피드백 제품이 몇 개 있는데 효과가 안 나요. 중증쯤에 못 고쳐요. 파킨슨이 안 돼. 매일 그냥 스트레스에 좋고 뭐 집중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뇌종양, 네, 뭐 이런 엄청난 질환, 자폐 뭐 이런 들을 많은 개선시키고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뇌이완 보겠습니다. 네, 뇌이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뇌이완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이제 두 개가 있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프린트 쓰시는 분들은 일곱 개가 있고요. 네. 훈련 방법입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땡 소리를 듣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 이제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하는 겁니다.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내의원 하는 거예요. 이 땡 소리가 왜 나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왜 나냐? 알파, SMR, 저베타파 중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 선택합니다. 만약 저베타파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뇌파 중에서 저베타파가 아주 강하게 나올 때, 뭐 다른 뇌파도 다 나오죠. 하지만 저베타파가 딱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딱 나왔을 때 땡 소리를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상태의 뇌가 만들어지면 땡 소리가 나요. 다시 귀가 듣죠. 귀가
척두엽에서 들어서 두정엽으로 올라가고 전두엽으로 들어가서 지금이 땡소리가 내가 원하는 뇌파 상태가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또 땡 소리가 나고 땡 소리가 나면서 뇌는 점점 내가 원하는 뇌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파에서 땡 소리가 난다는 것은 뇌에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뇌에 저 베타파를 만드는 이 엄청난 신경세포들이 전부 동시에 발화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내 이완을 한다면 내 이완이 어느 부위에 좋아지냐 어디에 좋아지냐면 내측 전두엽, 후측 대상피질, 설전부 이쪽이 있는 부분들이 전두엽과 다 연결되어서 이쪽 부위들이 활발해지면서 여기와 관련된 신경망과 세포들이 전두엽과 연결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발화를 하면 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땡 소리를 뭐라고 한다? 기적의 주파수를 합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기적의 주파수. 뉴로하모니는 기적의 주파수를 만나는 시간인데 그 기적의 주파수는 오직 나의 뇌에서만 나온 주파수입니다. 남이 만든 주파수가 아니에요. 나의 뇌가 만든 오직 나만의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 주파수, 기적의 주파수가 나오게 되면 땡 소리가 나서 다시 뇌한테 알려주는 거죠. 잘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멍 때리시면 됩니다. 뇌이완은 뭐다? 멍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하다 보니까 얘가 막 움직여. 움직이니까 멍 때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멍 때리는 게 목표예요. 막 이 숟가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숟가락을 구부릴까? 눈에 힘주고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멍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뇌의 전체적 신경망, 뇌의 탄력성을 높이게 되고 뇌를 이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뇌가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뭐냐? 탄력성이 높아져야 뇌의 가소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뇌가 딱딱하게 굳었다. 이 굳어진 뇌에서 어떻게 다시 신경망이 연결되고 만들어집니까? 뇌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기적을 만들기 위한 준비. 호흡과 뇌이완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산만이나 ADD, ADHD, 자폐, 지체아들은 탄력성이 낮아서 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가끔가다 땡 한번 소리 나고 1분 있다 땡 소리 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뇌이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먼 산을 멍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이나 뭐 작가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사람이 없는 곳, 빈 공간인 곳, 바다가 있는 곳, 이런 쪽으로 가죠. 왜? 뇌를 이완시켜서 디폴트 모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게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겠죠? 보겠습니다. 인간 뇌에도 휴식과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헬스클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한 뒤 회복하기 위해 근육에 휴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정신적 휴식을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업무 수행력이 향상되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식 기간 중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거나 새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쉴 때는 그냥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낮잠 자는 것도 아주 한 30분 정도 낮잠 자고 나면 머리가 맑게 깨어 있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멍 때리면 쓸데없는 신경망들이 계속 만나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뇌를 정지시켜야 해요. 네, 뇌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뇌를 딱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활성화되는 부위에서 그 활성화돼서 뭘 떠오르게 하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유레카 갑자기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갔더니 물이 넘쳐. 근데 갑자기 유레카하고 뛰어나가는 사람. 멍하고 사과나무를 보고 있었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 어? 이거다 하고 나가는 사람. 그 창의적인 찰나의 그 순간적인 깨달음. 그 순간적 깨달음을 뇌과학으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신경망과 신경망이 한 번에 쫙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기억, 자기반성, 상상력 과정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 솔루션과 관련된 순간적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발견한 사람이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했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DMN이란 컴퓨터용에서 나온 건데요. 컴퓨터를 리스트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 상태다. 어떤 효과가 있냐 해서 일본 도쿠대학교에서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이 DMN이 활성화되면 창의성이 향상된다. 일본 도쿠대학에서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쉬게 할 때 창의적 아이디어를 빨리 낼 수 있다. 네. 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2025년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뭐 해야 합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학생들에게 시키지 마라. 야, 멍 때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때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DMN의 기능 보면 엄청난 기능들을 합니다. 자아 성찰, 자전적 기억, 네. 다른 사람과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릉이나 서천이나 부산이나 딱 가서 혼자서 노을 지는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딱 여러분 딱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해가 지는 바람이 샥 불고 해가 질 때 그 석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바라만 보면 자아 성찰이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정신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요. 과거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통합하는 부위도 활성화되고 미래 시뮬레이션, 잠재적 시나리오, 미래 사건을 구상하게 되고 네. 이런 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요. 뇌를 청소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신경망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신경망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고요.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없애는 필수 훈련이 됩니다. 만약에 이 멍 때리는 게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공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 그러니까 바다, 산 정상에서 보는 아주 긴 들판, 텅 빈 하늘, 이걸 상상하는데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 훈련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위에다가 벽에다가 하늘 사진, 바다 사진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여기 공간에 와 있다 하고 땡, 땡 소리 들으면서 멍 때리시기 바랍니다. 실제와 상상을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상상하는 이미지대로 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뇌 이완이 안 된다. 멍 때리기 잘 안 된다. 친구들은, 어른들은, 네, 여기, 어, 노트북 위, 태블릿에다가, 위에다가 아예 멍 때리기 좋은 사진들을 붙여놔라. 예. 더 좋은 방법. 제가 울산 서남호수에서 했던 방법인데, 노트북, 태블릿 PC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여놓냐면, 나는 20살이다. 나는 25세다. 나는 25세에 하루가 시작된다. 붙여놓고 훈련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논문은 저희 누르하모니로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6주 동안 지금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죠. 간호학과 송현성 교수님이 누르하모니로 창의성이 정말 증진되냐 안 되냐. 네. 투 채널 뇌파 뉴로하모니를 이용해서 정말 창의성이 증진되냐 안 되냐 이걸 한 거죠. 그랬을 때 창의성 활용증 특히 융통성을 증진시켰다. 그래서 간호교육 과정에도 창의성 증진을 위한 논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뇌이완 1단계, 4단계 중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원하시는 거, 멍 때리기 좋은 거,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내이완까지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로그램 다 하는 방법, 효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는지 팁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인데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3월 4일 날 아마 마지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다음 주 시험 보시는데 시험 문제를 70점 넣으면 그 합격이거든요. 67점 정도까지 맞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잘 이따가 어 이따가 하면 또 밤에 카톡 가니까 좀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단톡방에 어마무시한 적중률 100%의 문제들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